아침에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하는 기분으로 함께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첫 번째 산책은 윤재림 그리고 윤준호입니다. 이 사람은 두 명은 아니고요. 시인 윤재림 또는 카피라이터 윤준호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카피라이터, 오리지널 카피라이터로서 대학 교수로도 지금 재직 중이신데요. 오래된 그 카피라이터이면서 스승, 학생들을 가지는 교수로서 여러 가지 카피에 대해서, 또 시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가장 예술적인 글은 시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상업적인 글은 카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카피와 시는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짧지만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시는 감수성을 움직이고 카피는 행동을, 사람들은 소비자들의 행동을 움직이는 거죠. 이거는 윤재림 시인의, 윤재림 카피라이터의 제춘 연가라는 시입니다. 미담문학상 후보에도 올랐고 어떤 여러 가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머니의 사랑을 얘기하는 그런 시입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다 보면 여러 간판들을 볼 수 있는데 아주 멋있는 그런 간판이 아니라 제춘이네, 가수네, 병석이네,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의 이름을 빌려서 간판을 짓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좋은 이름을 지을 줄 몰라서가 아니라 엄마가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한 그런 마음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시적으로 그리고 서민적으로 풀어놓은 그런 시인데, 이 시는 얼마 전에 SK 기업 광고가 그대로 되기도 했었습니다. 시 내레이션하는 대신에 광고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시죠. 시 감상하실게요. 한번 들어. 제춘이 엄마가 이 바닷가에 조개구이집을 낼 때 생각이 모자라서 그보다 더 멋진 이름이 없어서 그냥 제춘이네라는 간판을 단 것은 아니다. 자식의 이름으로 사는 게 그게 엄마 행복인 거다. 어머니, 당신이 행복입니다. 윤준호 카피라이터는 카피는 생각의 택시다, 광고는 생각의 택시다라고 합니다. 소위는 즉 광고주가 돈을 차비를 지불하고 목적지를 얘기하면 광고주가 원하는 곳으로 이미지 홍보 방향이나 광고의 그 목적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카피 또는 광고라는 생각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대학 교수인 만큼 어떤 젊은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같이 있습니다. 젊음은 아이디어 택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젊음은 생물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로 실험 정신과 혁명적 사고, 도발적 상상력을 갖추고 있으면, 어떤 그런 연료통을 갖추고 있으면 나이랑 상관없이 그런 사람이 바로 젊은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음은 미래고 사람은 미래다, 이런 많은 얘기를 해왔는데요. 이분이 오리콤의 오래된 카피라이터인 만큼 최근 오리콤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람은 미래다라는 광고의 그런 맥락도 여러 부분 기여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의 생각을 갖다 녹여낸 이 기업 광고 한편 가지고 감상하시죠. 뒤로 넘어가나요? 플레이는 그거 좀 그녀가 꽃을 좋아한다면 꽃을 선물할 것이고, 영화를 좋아한다면 함께 영화를 볼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녀가 무엇을 싫어하는지는 알고 있나요? 좋아하는 것을 해줄 때보다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미래다. 두 사람. 두 번째 산책입니다. 행복을 그리는 화가 이수동입니다. 이수동 씨의 그림은 어려운 그런 그림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쉽게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요. 마음을 다독이고 위로를 보내는 한마디, 토닥토닥 그림 편지라는
최근에 나온 그림 에세이에서 드렸습니다. 절제된 이미지와 따뜻한 위로가 담긴 글을 통해서 힘든 하루 속에 힘든 하루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어떤 격려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있어요. 가족, 연인, 일상 등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내서 호감한 그림으로 이렇게 전하는 화가이자 필가입니다. 이수동은 그림은 나를 위해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을 위해 그리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려운 미술이 아니라 누구나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기 때문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리는 그런 화가이고요. 어른을 위한 그림 동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 더 이수동 씨의 그림들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는 것들은 지친 그런 일상의 따뜻한 눈빛과 위로와 격려의 손길들이 더하기 때문입니다. 이수동 씨의 화가의 그림을 몇 가지를 감상하시죠. 그리움으로 꽃피우는 올해도 그리움으로 꽃피우는 나무가 있기도 하고 밝은 밤에 홀로 걸어가는 젊은이가 있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면서 환상적인 그런 그림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해당화, 바다 위에 꽃을 어떤 태양이나 달 같은 이미지로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움이나 기다림의 음악도 보이기도 하고요. 또 달 아래 태양보다 더 따스하고 환한 빛으로 꽃이 지금 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꽃과 나무들이 많이 그려지긴 합니다. 그리고 새싹 같은 무청에서 묻어난 새싹에서 꿈을 꾸는 그런 모습들, 별밤이고요. 산책을 하고 연인을 기다리고 만납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편안하게 시적인 감수성이 담긴 그림들을 보여줍니다. 따뜻한 일상, 잔잔하고 애틋한 사람,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젊은 이들을 향한 위로와 공감을 그리고 또 쓰는 이수동 화백인데요. 이수동 화백의 따뜻한 위로에 공감 정서에 우리의 대학과목을 접목시키면 어떨까? 살짝 저희 내부에서는 썸네일 때 제가 사실 살짝 맛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로 해서 시안음악 만들어 본 적이 있었고 반응은 괜찮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저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서 카피를 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수동 화백에서 그림을 모티브를 받아서 어떤 시적인 카페를 정리해보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때 라디오를 한번 제작해 봤었는데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꿈을 피우는 속도가 느릴지라도 결코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것도 꿈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하늘과 같은 그의 마음을 꿈을 가지도록 노력해보세요. 유엔이 라디오가 여러분을 키울 수 있도록 든든한 그림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림 자체에서 메시지를 받아서 카피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있는 화가입니다. 세 번째 산책입니다. 세 번째는 황순홍의 소나기입니다. 모두 많은 분들이 잘 아시고 해면소녀를 만나는 한국인의 영원한 첫사랑의 메타포죠.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소나기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첫사랑의 감성, 그러니까 얼마 전에 개봉한 건축학 개론이라는 영화 때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한 번쯤 겪었을 그 마음을 첫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사실 그 마음의 감정을 겪기도 전에 누군가의 첫사랑을 감성으로 엿보고 느끼기도 합니다. 첫사랑을 하지 않아도 그런 소나기 같은 첫사랑의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한국인의 공통 분모처럼 자리 잡고 있는 국어국어에서 실려있었던 한국인의 소나기. 소녀는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곧 윤초신의 증손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으로 시작되는 이 산문이자 긴 시 같은 이 글들은 우리나라 광고에는 특히 첫사랑의 설렘을 표현하는 소나기를 이용한 황순홍의 소나기를 연상케하는 광고가 유독 많습니다. 그것들 몇 가지 감상해 보시고요. 줄까? 안 마셔. 됐다니까. 너 참 나빠. 그게 내 매력이야. 찌뿌듯한 기분이라 씻어먹자. 깨끗해서 더 끓는 걸까? 깨끗한 조끼, 하이트.
그럼 부족할 때 꿀스토리가 궁금해? 스마트 TV를 찍어봐. 잘했다. 선배! 진짜 와전데요. 졸업 축하해. 예쁘다. 핑크네. 졸업을 축하하며? 우리 노란빛 가슴도 사이에서 사랑을 보다. 삼성 카메라 1억. 신발에 수지도 칠했어요. 너 묻었다. 여기. 아니, 이쪽. 사랑은 맛있어. 덴마크 요구르트처럼. 덴마크 드링킹 요구르트. 포토탄 만드는 것까지 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네 번째 산책은 미술관의 영화들에서 보는 것입니다. 또 앞에 부분과 마찬가지로 제가 신화 그림에서 연관된 광고들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 영화도 오르신 미술관에 보면 그때 물방울도 보이고 드가의 발레 교습도도 보이며 르누아르의 손차 파티장도 있고 모네의 수련도 있고 또 앙리 마티스의 여인, 피카소의 여인도 있습니다. 아주 우아하고 오래된 그런 고전의 그 사람과 세상에 대한 통찰이 오래오래 담겨져 있는 그래서 오래오래 사랑받는 그런 작품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광고에서 활용을 하는 사례가 저희가 많이 본 10년 넘게 집행되어 있는 LG의 광고가 있겠습니다. 광고도 이렇게 우아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드가의 그림과 고흐의 그림, 생활이 예술이 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자기의 기억을 녹여넣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비주얼 자체로도 사람들이 감상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고흐의 침실과 또 고흐가 그렸던 아르지요. 이런 에어컨 광고나 이런 것들로 해서도 시원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영화를 통해서 손쉽게 광고를 만들고 더 우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참고할 만한 사항인데 앞부분은 이제 예술 작품 가지고 광고를 만들었다면 이 사람은 광고를 가지고 사업전을 가지고 잠깐 예술을 만든 것입니다. 예술과 광고의 경계선이 모호하다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묘사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예술을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는데 광고하고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치킨 캠벨 슈프가 예술의 소재가 되고 애플 매킨토시가 예술의 소재가 되고 샤넬 넘버5의 예술의 소재, 앱솔루트 보드카, 또 예술의 소재로 앤디 워홀의 예술은 돈이었습니다. 물론 그것만의 의미는 아니겠죠. 이런 시선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실은 예술은 현실이다. 알랭드 보통이 얘기한 앤디 워홀에 관한 그런 내용들인데요.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고 접하는 광고는 어떤 예술의 가치로도 시대를 반영한 예술의 가치로도 다시 읽힐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매일 통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산책입니다. 요즘 몇 년 동안 계속 유명한 스타급 시기 베스트셀러 작가인 박웅현 씨.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되게 청가적 행동하다. 사랑생합니다. 진심을 짓는다. 등의 할 수 없는 명카피들이 유명한 카피들이 있고 인문학으로 광고하다라는 제목의 베스트셀러 작가를 담당하게 되었죠. 박웅현 씨뿐만 아니라 많은 창의적인 사람들은 아이디어는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박웅현 씨는 들여다봐야 거기서 아이디어를 발견한다는 얘기를 하고요. 길거리, 음악, 시대의 화두, 하나의 그림에게 생각, 인간, 어디에나 아이디어는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분이 꼭 얘기한 건 아닌데 We copy and make it better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존의 것을 카피해서 더 좋은 것을 만든다. 어떤 크리에이티브의 본질적인 부분을
앙리 루소의 꿈이라는 그림입니다. 이건 앙리 루소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림을 전혀 그리지 않던 은행 같은 그런 세관왕이었었는데 너무너무 그림을 그리고 싶고 나중에 됐지만 모처럼 평생 살 때 별로 인정 못 받고 항상 그림을 그렸던 그런 화가입니다. 정글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그렸던 정글이고요. 무의식 속에 꿈속에 항상 가고 싶었던 그렸던 그 정글이라고 합니다. 그 그림을 그 박은현 씨는 이런 식으로 광고 도입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들에게 의뢰를 해서 스케치를 계속해서 더 나은 것들을 발전을 시켜서 시더한 신이라는 이런 광고 시안을 우리 많이 보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박은현 씨가 자기의 그 인문학적으로 얼마나 많은 광고를 만들었는지 보시겠습니다. SK에너지. 음악의 조예들부터 기발의 음악까지 소리를 만드는데 박은현 씨는 광고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그런 감정을 건드려 공감할 수 있겠다는 건데요. 마지막 하나 더 남았네요. 사랑은 향은 좋아하는 광고라서 마지막에 얘기해보고 쩌르는 팀 끝났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끝내. 잘 보이는 사람을 선택했어. 누가 지루했는데? 지루한 사람? 저라도 갖고.